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평범한 직장인 남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별거하자며 집을 나가버렸는데요.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말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 남편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에서 동영상 하나가 도착합니다. 그 영상을 본 순간 남편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더 충격적인 건 이 영상을 보낸 사람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서 빨리 이혼 처리나 해달라며 뻔뻔하게 도발했다는 겁니다. 과연 이 남편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진짜 뒷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아직 무료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무료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함께 실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실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고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사건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름이나 직업, 나이, 지역 등은 모두 각색되었으니 혹시 비슷한 분이 계시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 42살인 직장인 이주환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10년째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 아내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 박혜진은 37살로 배달앱 회사에서 고객 서비스 팀장을 맡고 있었죠. 저희는 자식 없이 둘이서만 살고 있었는데 제가 보기엔 그럭저럭 평범한 부부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정확히는 10월 중순쯤이었을 겁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짐을 싸고 있더라고요. 큰 캐리어에 옷가지며 화장품이며 이것저것 넣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 출장이라도 가는 건가 싶어서 물어봤죠. 혜진아, 어디 가는 거야? 회사에서 출장 있어? 그런데 아내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분간 별거 하려고 해. 친정에 가서 지낼게.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별거?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크게 싸운 일도 없었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소와 다름없이 대화도 나누고 함께 저녁도 먹었는데 말입니다. 무슨 말이야? 갑자기 별거가 뭔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지만 아내는 계속 짐만 정리하면서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제가 계속 물어봐도 그냥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엇 때문에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린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혜진아, 우리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얘기해보자.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 부부가 대화로 풀 수 없는 일이 어디 있어? 하지만 아내는 끝까지 구체적인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분간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결국 그날 밤 아내는 정말로 짐을 챙겨서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은 집에서 며칠 동안 정말 멍하게 지냈습니다. 출근은 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집에 돌아와도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어색하고 공허했어요. 아내에게 몇 번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더군요. 문자 메시지도 보내봤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제가 너무 무심했나, 아내에게 관심을 덜 기울였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도 많이 했어요. 아내가 마음을 돌려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까요? 어느 날 오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제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어요. 혹시 아내가 다른 번호로 연락하는 건가 싶어서 급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문자 내용이 이상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주환 씨. 당신이 꼭 봐야 할 영상이 있어서 보내드립니다. 라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 동영상 파일이 첨부되어 있더라고요.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이런 메시지를 보내니까 처음엔 스팸이나 사기 메시지인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이 이상해서 호기심에 영상을 재생해 봤어요. 그런데 영상이 시작되자마자 제 심장이 멈춘 줄 알았습니다. 화면에 보인 것은 호텔방 침대 위에서 벌어지는 장면이었는데 그 주인공 중 한 명이 바로 제 아내였거든요.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제 아내가 맞더라고요. 아내의 목소리, 몸짓,
심지어 평소 집에서 입던 속옷까지 모두 확인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얼굴이 나오지 않았지만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더 충격적인 건 영상의 각도와 화질이었습니다. 이건 몰래 촬영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아주 선명하게 찍은 것 같았어요. 마치 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촬영한 것처럼 말입니다. 영상 중간중간 아내와 상대 남자가 나누는 대화도 들렸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적나라하고 충격적이어서 차마 다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손이 덜덜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어요. 주변 동료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눈치를 챌 정도로 제 얼굴이 창백해졌을 겁니다. 급하게 화장실로 뛰어가서 구토를 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제서야 아내가 갑자기 별거를 하자고 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남자는 저에게 이런 영상을 보내서 저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도대체 어떤 인간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건지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지는 못했지만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믿고 사랑했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현장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촬영해서 저에게 보내다니 정말 악마 같은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영상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라서 미칠 것 같았어요. 처음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따져보고 싶었고 그 남자가 누구인지 찾아내서 혼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오히려 제가 불리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이런 영상까지 찍어서 보낼 정도로 치밀하게 계획한 것 같은데 저까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동안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히 생각해봤습니다. 일단 확실한 증거들을 더 모아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그 영상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먼저 집에 있는 컴퓨터를 확인해봤습니다. 아내가 평소 사용하던 컴퓨터에는 각종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은행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아내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해봤습니다. 물론 이런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니 최근 몇 달 동안 이상한 지출들이 보이더라고요. 고급 호텔 결제 내역, 평소 가지 않던 비싼 레스토랑 결제, 그리고 술집에서의 결제까지 여러 번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호텔 결제는 영상이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날짜와 거의 일치했어요. 저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직접 그 호텔들을 방문해 봤습니다. 처음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니 제가 상황을 설명하고 결혼증명서까지 보여주니까 매니저가 나와서 도움을 줬습니다. 실제로 그날 부인께서 남성분과 함께 오셨습니다. 체크인할 때부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분은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불안해하시더라고요. 남자분은 오히려 당당하게 행동했고요. 호텔 직원의 증언까지 확보하니까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행동 패턴, 갑작스러운 별거 제안, 그리고 그 영상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었어요. 며칠 더 조사를 해보니 아내가 자주 간 술집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 사장님도 아내를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항상 같은 남자분과 오셨는데 되게 친밀해 보였어요. 처음엔 부부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보니 좀 이상하더라고요. 여자분이 가끔 전화 받을 때 목소리를 낮추고 그러던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증거들을 모아가니까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 남자는 저에게 영상을 보내서 저를 괴롭히려고 했던 거죠. 증거를 어느 정도 모은 후 저는 아내와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관할 수는 없었거든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나자고 했더니 처음에는 거부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 꼭 만나야겠다고 강하게 말하니까 결국 만나주겠다고 하더군요. 약속 장소는 집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오랜만에 본 아내는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얼굴색도 좋지 않았고
뭔가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냈어요. 혜진아, 이게 뭔지 알겠니? 아내에게 은행 거래 내역과 호텔 영수증 폭사본을 보여줬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하지만 곧 진정을 되찾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뭔데? 내 사생활을 염탐한 거야? 염탐이 아니라 확인한 거야. 내가 갑자기 별거하자고 해서 이유를 알고 싶었어. 그리고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아내는 영상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사과하거나 잘못했다고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별거 중이잖아. 내 사생활에 왜 간섭해?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감시하고 염탐하는 게 정상이야?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불륜을 저질러 놓고도 오히려 저를 탓하다니요. 별거는 내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거잖아. 그리고 이 영상은 누가 찍어서 나한테 보낸 건데? 그러자 아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거 합성 아니야? 요즘 기술 좋아져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잖아. 나를 모함하려고 꾸민 거 아냐?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가 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감정을 억누르고 차근차근 따져봤습니다. 합성이라고? 그럼 내가 평소에 입던 그 속옷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리고 영상에서 내가 한 말들, 내 목소리, 내 습관들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아내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더라고요. 그저 어쨌든 우리는 이미 별거 중이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그날 대화는 평행선을 달리며 끝났어요. 아내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저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참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겠다는 결심을 굳혔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낯선 남자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소리를 들어보니 젊은 남자 같았는데 처음부터 반말로 나오더라고요. 이주환 씨죠? 안녕하세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아,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저는 혜진 씨와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순간 핏대가 터질 뻔했습니다. 이 남자가 바로 제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 영상을 저에게 보낸 장본인이었던 거죠. 너 정말 사람이야? 남의 가정을 짓밟아 놓고 뻔뻔하게 전화까지 해? 그리고 너 그런 영상 찍은 게 혜진이는 알기나 해? 너 이거 범죄야, 범죄라고. 저는 정말 참을 수 없어서 목소리가 커졌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비웃는 것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네요. 그런 식으로 흥분하실 일 아닌데요.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만나는 건데 왜 그러세요? 뭐라고? 서로 마음이 맞다고? 너 지금 장난해? 장난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혜진 씨도 저를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이주환 씨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시고 빨리 이혼 처리나 해주세요. 우리가 무슨 사이인지는 영상으로 다 보셔서 아실 테니까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 정말 인간이 맞나 싶었어요. 제가 계속 화를 내니까 그 남자는 더욱 도발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인데요. 혜진 씨가 이주환 씨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집에서 얼마나 재미없게 사셨는지,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그런 분을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게 맞나요?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다시 한번 말해봐. 하지만 그 남자는 화 좀 그만 내시고 어른답게 처리해요 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이런 인간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 남자가 한 말 중에서 우리가 무슨 사이인지는 영상으로 다 보셔서 아실 테니까 라는 부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이건 명백히 제게 그 영상을 보낸 게 자신이라고 시인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은 뉘앙스까지 느껴져서 정말 역겨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모든 대화를 녹음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들었어요. 하지만 다음에 또 연락이 오면 반드시 녹음을 해둬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나중에 법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테니까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지인의 소개로 가정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께 지금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모아둔 증거들을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은행 거래 내역, 호텔 직원 증언, 술집 사장 증언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렸어요. 이 정도 증거면 상간자 소송에서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간남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당신에게 보낸 것은 매우 악질적인 행위로 볼 수 있어요. 이는 단순한 불륜을 넘어서 당신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명백하거든요.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도 상세히 알려주셨어요. 일단 상간자 2명을 모두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부인과 상간남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특히 상간남에게는 영상 촬영과 유포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배상도 요구할 수 있어요. 며칠 후 그 남자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준비해둔 녹음 앱을 켜고 통화를 받았어요. 이주환 씨 생각해 보셨어요? 이혼 얘기 말인데요. 너 누구라고 나한테 이혼하라고 말하고 해? 그리고 너 지난번에 영상 보내준 거 고맙다. 덕분에 법정에서 쓸 증거가 하나 더 생겼어. 뭐요? 법정이요? 처음으로 그 남자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느껴졌어요. 응, 너하고 내 아내 둘 다 상간자 소송 걸었어. 변호사님이 이 정도 증거면 충분히 이긴다고 하시더라. 특히 내가 그 영상 찍어서 나한테 보낸 거, 그거 아주 좋은 증거래. 잠깐만요. 저희는 그냥 뭐? 남의 가정 파괴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서 보내놓고 그냥이야? 너 이제 곧 법원에서 보자. 위자료도 단단히 물어낼 거야. 그리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상대방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동안 장난으로 생각했던 일이 실제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변호사님께서 소장을 제출해 주셨고 며칠 후 법원에서 소송 접수 확인서가 도착했습니다. 이제 정말 법정에서 모든 것이 결판날 때가 온 거죠. 저는 긴장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후련한 기분도 들었어요. 드디어 이 억울한 상황에 대해 정당한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소송이 진행되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내 직장에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어요. 상간남이 같은 회사 사람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회사 내부에서 소문이 퍼지면서 아내의 입지가 완전히 좁아졌습니다. 아내가 근무하던 배달앱 회사는 기업 이미지를 중시하는 곳이었는데 임직원의 불륜 스캔들이 법정까지 가게 되니까 회사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 아내는 자진사직서를 내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상간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람의 아내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집안도 완전히 박살이 났더라고요. 상간남의 아내가 제게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주환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 남편이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전혀 몰랐어요. 저도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제발 끝까지 법적으로 처벌해 주세요. 상간남의 아내까지 저희 편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분도 남편의 배신에 큰 상처를 받으셨던 거죠. 더 웃긴 건 아내와 상간남이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변호사님을 통해 들은 얘기로는 상간남이 혜진 씨가 먼저 유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아내는 그 사람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법정에서 둘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한심했어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서로 마음이 맞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위기가 탁 치니까 서로를 배신하고 있었던 거죠. 특히 상간남은 완전히 체면을 구겨버렸어요. 직장에서는 징계를 받았고 집에서는 아내에게 쫓겨났고 친구들과 친척들에게도 소문이 다 퍼져버렸더라고요. 그 사람이 다니던 회사도 보수적인 곳이었는데 불륜 스캔들에 법정 소송까지 겹치니까 승진은 물 건너갔고 왕따까지 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친정 부모님들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완전히 실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내의 언니가 저에게 연락을 해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제부 정말 죄송해요. 혜진이가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정말 어떻게 사과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아내와 상간남은 완전히 고립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서는 서로를 버리고 자기 살 길만 찾고 있었어요. 정말 추한 모습이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도 상대방들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으니 저희에게는 더욱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법정에서도 둘이 서로 다른 변명을 하고 있어서 신빙성이 떨어져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드디어 최종 판결일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결판날 때가 온 거죠. 법정에 들어서니까 아내와 상간남이 각각 다른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더라고요. 둘이 마주 보지도 않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판사님께서 판결문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피고들의 행위는 단순한 불륜을 넘어서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가한 악질적인 행위로 판단됩니다. 특히 피고 김모 씨가 불륜 장면을 촬영하여 원고에게 발송한 행위는 원고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박혜진은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피고 김모 씨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1천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총 6천만 원의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이 인정된 거였어요. 변호사님께서 제 어깨를 두드리며 축하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판결이 끝난 후 법정을 나오는데 아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있고 완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주하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하지만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별거는 내가 원한 거잖아. 이제 내가 선택한 대가를 받는 거야. 그러자 아내가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야, 사실 남편과 이혼하지 않으면 직접 연락하겠다고 계속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별거라도 하자고 한 거야. 당신 떠날 생각 한 번도 없었어. 이제 와서 이런 변명을 하다니 정말 한심했습니다. 그 모든 선택은 자신이 한 것인데 이제 와서 남 탓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변명은 법정에서 했어야지.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저는 더 이상 들을 게 없다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후련함이었어요. 이제 내 인생은 다시 시작이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풀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상처는 남겠지만 적어도 정의는 실현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